이번 영상에서는 리드를 묶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자형 리드든 W 리드든 묶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리드를 묶은 다음에 U자로 깎을 수도 있고 W자로 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드를 묶는 데 필요한 준비물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보에 리드를 묶기 위한 도구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드의 길이를 재기 위해서 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케인, 그 다음에 스테이플, 그리고 이 둘을 묶기 위해서 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을 잘라내기 위해서 가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케인을 이제 묶기 전에 양쪽 끝을 조금씩 깎아야 되는데 그때 리드 칼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맨드릴입니다. 스테이플을 이렇게 쥘 때 스테이플이 짧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잡기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맨드릴을 끼우면 좀 더 편하게 쥘 수 있습니다. 저는 맨드릴은 사용하지 않지만 만약에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 스테이플 구멍을 잘 보면 구멍이 이렇게 정확한 원이 아니고 이렇게 타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길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돌렸을 때 이제 구분이 되시나요? 네. 그리고 맨드릴 역시 이 원을 끝에 원을 보면 이게 정확한 원이 아니고 타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로 방향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요.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구분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원의 모양을 잘 보고 맞춰서 끼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젤입니다. 케인을 아까 양쪽 끝을 깎는다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이젤에 대고 이렇게 깎으면 됩니다. 저는 이젤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젤이 없는 경우에는 넓은 빨대를 이용해서 깎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손에 대고 이렇게 깎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리드를 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케인을 물에 불리는 겁니다. 케인은 굉장히 건조한 상태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바로 묶는다면 이제 케인이 쉽게 구부러지지 못하고 갈라져 버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물에 불려야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이 생겨서 이제 묶었을 때 좀 더 쉽게 구부러지고 수월하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1시간은 물에 불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인을 물에 불리다가 중간에 이 양쪽 끝을 이제 조금 깎아줘야 됩니다. 깎을 때에는 이제 이젤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젤이 없다면 이 넓은 빨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요새 나오는 케인들은 여기 이미 금이 가 있어서 굳이 칼집을 낼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가 칼집이 나 있지 않는다면 이젤을 사용하는 걸 권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선을 따라서 금을 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젤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미 칼집이 나 있는 경우는 굳이 이젤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깎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빨대로 이렇게 깎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넓은 빨대로 그냥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칼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칼을 이제 깎을 때 이제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칼은 이렇게 수직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른손으로 잡았으니까 왼손 엄지로 이렇게 밀듯이 깎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밀듯이 이렇게 깎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돌리면서 깎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깎아버리면 이렇게 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저는 이렇게 칼은 고정하고 여기 이 케인을 이렇게 제 몸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깎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여기 양 끝에 깎는 거는 그냥 대충 깎아도 되는데 우리는 연습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밀면서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세밀하게 다듬을 땐 이렇게 돌리면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초보의 입장이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놓고 살살 밀면서 이제 깎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깎아봤는데요. 자, 여기 길이는 여기 케인의 길이를 봤을 때 비율은 요 정도만, 이렇게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 정도만 깎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플에 이제 놓았을 때 이렇게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깎인 부분이 이제 스테이플보다 더 올라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깎는 이유는 케인이 두꺼우면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실로 묶이면서 구부러지는데, 케인이 두꺼워버리면 이제 갈라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깎아주어야 이제 쉽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깎아주는 거고요. 사람에 따라서 이 부분을 그냥 깎지 않고 그냥 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깎아야 이제 갈라질 확률이 적다는 거. 자, 이렇게 깎아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거와 같은 방법으로 깎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끝을 다듬은 케인을 다시 물에 불리는 동안 실을 이제 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은 책상 다리라든지 이런 의자 손잡이 같은 단단한 곳에 고정을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어떤 매듭법이든 상관없습니다. 단단하게만 묶을 수 있으면. 자, 저의 매듭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실을 이렇게 밑으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온 실을 이렇게 손가락에 걸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여기 구멍이 생겼죠. 여기 구멍이.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 구멍으로 이 실을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겨주면 실이 고정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단단하게만 매듭을 지을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자, 케인을 물에 충분히 불렸으면 이제 케인을 스테이플에 묶어줄 차례입니다. 자, 케인을 물기를 닦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인을 반으로 접어줘야 되는데, 여기 금이 안 가 있는 경우는, 이제 칼집이 안 나 있는 경우는 이제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가운데 선 있죠? 여기 따라서 칼집을 낸 후에 이제 반으로 접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 가운데 선 보이시나요? 이 선을 따라서 이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테이플에 끼워야 되는데, 아까 스테이플이 전 영상에서 완전한 원이 아니고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잘 보면 여기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넓고 길고,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구분이 되시나요? 예, 이 넓은 부분에 케인이 만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쪽이 넓으니까 이렇게 케인을 이렇게 끼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케인을 만나게 해주고요. 이제 길이를 재야 됩니다. 길이를 재기 전에 먼저 케인이 이제 스테이플과 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길이를 재줍니다. 길이는 여기 이 스테이플 끝에서 케인 끝까지가 보통은 73 또는 74mm가 되게 이제 잡는데, 저는 73mm로 이제 길이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3이네요. 자, 이제 다시 이제 똑바로 케인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묶어줄 차례입니다. 실로 묶을 때는 이쪽, 그 다음에 이쪽이 완전히 닫히게 이제 묶어줘야 됩니다. 여기 케인 사이로 스테이플이 보이시나요? 그러면 스테이플이 실을 이 스테이플 끝에서 묶는 게 아니고 요 부분쯤에서 묶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을 감고 위로 계속 감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번 또는 4번 정도 감아 올리는데, 이때
감아 올렸을 때 이 스테이플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플보다 조금 아래에서 멈춰도 상관은 없지만 스테이플보다 이제 더 올라가지 않게 3번 또는 4번을 감아주도록 합니다. 자, 한번 감아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3번 또는 4번 정도 감게, 스테이플 끝보단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제 살짝 당겨줘야지 갑자기 확 당겨버리면 케인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고정을 이렇게 잠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케인이 구부러지면서 여기랑 여기가 닫힐 거예요. 자, 이때가 케인이 가장 깨지기가 쉬우니까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살살 조금씩 이제 힘을 줘야 됩니다. 케인에 따라서 잘 구부러지는 케인이 있고 잘 구부러지지 않는 케인이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니까 지금 여기는 이게 많이 닫혔는데 이쪽은 많이 열려 있죠. 케인과 케인 사이가.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케인을 이쪽으로 조금만 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위치를 조정했으니까 다시 길이를 재주고요. 73이 맞는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틈이 이제 다 막혔습니다. 여기도 케인이 다 붙었죠? 이쪽도 마찬가지 다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실이 내려갈 차례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온 실이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요. 자,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제 여기 실을 감으면서 이렇게 실과 교차하면서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교차하면서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렇게 교차하면서, 그래서 이 감아서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주의할 점은 실과 실 사이에 틈이 없게 이게 촘촘하게 감아 나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게 틈이 없죠. 이게 촘촘하게 이렇게 묶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쭉쭉 내려가 볼게요. 자, 이 정도쯤 내렸으면 이제 매듭을 묶어줄 차례입니다. 자, 매듭을 묶을 때에는 여기 실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고리를 만들어주고요.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 주는데요.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이게 영상 구도를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네요. 이게 매듭이 어려운 게 아닌데. 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은 한 3번, 4번 정도 해주면 됩니다. 다시 고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케인 사이를 통과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실을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데요. 실을 자를 때 너무 바짝 깎아버리면 이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이를 주고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드를 묶어봤고요. 주의할 점은 이게 실과 실 사이가 이제 틈이 없게 촘촘하게 묶어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이 위로 겹쳐도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여기 그 끝부분을 깎을 때 이렇게 얇게 깎질 않아서 이렇게 층이 져버렸네요.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리드를 이제 묶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부터 이제 리드를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가 잘 닫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잘 닫히지 않는다면 나중에 연주를 했을 때 이 사이로 바람이 새어서 이제 소리가 잘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를 묶을 때는 여기 실이 촘촘하게 묶였는지 그리고 여기 잘 닫혔는지를 이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닫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이쪽으로 바람을 넣었을 때 바람이 나가지 않으면 여기가 잘 막혀 있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여기가 틈이 있어서 여기에 바람이 이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막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 끝부분을 막고 불었을 때 바람이 나가지 않으면 여기가 잘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닫혀 있는 거를 확인하고 실도 촘촘하게 묶여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